저는 원래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기 유튜브 방송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또 부정적인 평가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제 선거 영업을 하러 들어오던 것이 불발된 거 아니냐.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해서 아마 좀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분이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이 됐어요. 저는 통합당의 당원도 아니고 통합당의 특정인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특정인이 대권을 도전해야 된다, 대권을 잡아야 된다는 견해도 없습니다. 그냥 온건한 보수 유권자의 입장에서의 견해만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통합당이 자기네들끼리 결정해서 선대위원장으로 모셨다니 기왕이면 잘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영입하기 전에 영입이 무산됐을 때의 제 견해는 이제 일단 접어두고 말하자면 과거는 흘러갔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김종인 체제, 여기는 어떻게 뭘로 승부를 내서 정말 제1당이 되던 과반수 정당을 만들려고 하나, 이런 부분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조르드님, 아유 감사합니다. 5만 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참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마음이 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자꾸 이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네. 어쨌거나 요긴하게 잘 쓰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창근씨, 손석희 씨는 정치인에 너무 가까우니 여기서 취급하여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논두령 손석희는 언론이라기보다는 정치인입니다. 네, 언론을 과장한 아주 악한 정치인데, 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불통정당으로 알려져 있는 통합당을 약자를 품는 포용적 경제정당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정책을 내놓고 행보를 시작하니까 여당에서는 대행적이다, 뭐 공허하다, 푸닥거리단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무대응한다고 하더니 무대응이 아니라 아주 거기만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기네 정당도 한번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니까 이 자기네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픈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주 겁을 바짝 먹고, 겁보다는 아주 의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같은 반증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씨를 영입한 것이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이 여당의 반응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네, 마음설에 손석희 씨는 언론인이 아닙니다. 네, 손석희 씨 이야기는요, 조금 이따 할 테니까 우선 정치 내시경답게 정치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황교안 대표로부터 통합당을 인계를 받았어요. 그때 말하자면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종로에서 하고 김 위원장은 이제 전국을 선거를 이끄는 이런 분으로 본인을 했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참 재밌어요. 황교안 대표는 미숙하지만 아주 정직한 사람이다. 이거 사람에 따라서 얘기할 때 이게 어찌 보면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위 뒤통수를 친다거나 당선되고 나면 배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관료로서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아마 정직한 것만은 아주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건 미숙한 점이 많다. 벌써 이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대표가 돼서 한국 통합당을 이끌어올 때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좀 에러를 범하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진트리건님, 김종인 위원장은 군대로 보면 장수입니다. 교수님, 이제사 유튜브 하세요? 네네. 아이고,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질, 막말, 그리고 증거도 없이 마구마구 들이대는 그런 유튜브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시원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 위원장이 파악했을 때 뭘 잘못 끌어가고 있는가? 이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그러면은 그 어떤 진단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을 보면은 통합당 앞 김종인 위원장 앞에 놓여진 그 통합당의 그 진단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걸 봐야 이제 처방이 나올 텐데 이런 점도 아마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등등까지를 함께 오늘 좀 시청자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최근 이제 슬로건이 양쪽 민주당하고 통합당의 아주 최대 깃발 슬로건을 대장 슬로건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킨다. 통합당은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50년대에 있던 유사한 슬로건인데요. 자, 이 슬로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슬로건이요. 정치를 보면 저 슬로건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저것이 일종의 컨셉이 돼서 그것이 쭉 그 파생적으로 상품, 파생 공약, 파생 비판, 공격 논리로 해서 이게 쭉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깃발입니다. 깃발. 텔레비 토론에 나와서도 이런 컨셉 속에서 움직이게 돼요. 이것이 이제 개별적인 전투도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우리는 국민을 지킨다가 슬로건이다. 우리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 슬로건을 보면은요. 제가 혹시 온건한 보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여당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로건 때문에 총선이 이기고 지는 건 모르겠으나 슬로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을 지킵니다. 뭘 지키겠다는 거고 왜 이 말이 나왔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코로나를 선방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못 살겠다 갈아보다는 코로나 수준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종의 슬로건을 선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빠져나갔느냐. 야권 심판이 사라졌어요. 야권 심판이. 원래는 뭐 그랬지 않습니까? 언론도 야권 심판 때 정권 심판. 원래 총선에서 야권 심판한다는 말도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각경님, 아이고 정각경님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이름의 앞뒤로 보니까 무슨 불자 같으시네요. 네, 아이고 벌써 200명 돌파했어요. 감사합니다. 황 대표는 정치적으로 미숙한 모습에 불안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미국에서요. 닉슨 대통령이 왜 그만뒀죠? 거짓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정직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정직을 어떻게 액세서리로 생각을 해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과 아까 말하고 내일 말이 발건다는 것을 누누이 보니까 뭐 여러분들 내가 이름 안 돼도 어느 분들이 다 탁탁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거는 이제 정직하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제가 그 황교안 대표를 엄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다면 그건 괜찮다. 그런데 본인이 정직하다고 다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이 정직하다는 게 정직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고 박성진님, 아니 박성진님은요 오늘도 10만회를 하셨는데 혹시 디지털조선 TV나 아니면 여기 댓글 좀 하나 남겨주세요. 제가 좀 이게 방송을 하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거 너무 무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세 번째이신데 네. 자, 말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왜 선점을 됐냐고 이게 슬로건에서 이긴 것 같다면 이번 선거는 코로나 총선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총선 중에 한 요소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번이 코로나 선거입니까? 선거입니까? 그러나 와도 터졌지.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건 좋은데 이번 총선은 코로나 때문에 아니다. 이게 여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아니 집권 3년 동안에 성과가 그렇게 없나? 요 최근 한 2달? 석 달 동안 했던 코로나를 내세워서 선거에 임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거는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만약에가 아니라 없어지겠죠. 사라지면은 이분들이 이 4월 달에 뽑은 분이 4년을 계속 하는데 그분들은 그럼 뭘로 어떻게 검증을 받는 겁니까?
이런 코로나는 국민을 지킨다는 게 뭐 북핵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아니고 중국의 무슨 압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고 뭘 국민을 지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제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거기서 왜 여당이 이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처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아주 그냥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더니 지금은 좀 좋아지는, 정부가 선방했다는 생각, 여론도 있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을 고생을 하는 의료진, 그들의 가족들, 또 국민들마다 고통을 참아가고 있는 분들,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정부도 함께해서 했으면 이 상태가 된 것이지, 선방을 했다면. 아니 어떻게 이 의료진이나 국민이나 이행 빼고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만 이렇게 싹 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 설령 잘했다고 할 경우에 메시지상으로 국민들에게 괴롭힌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게 하는 거야. 잘했다, 뭐가 어떻다. 그리고 의사협회 같은 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에 잘못했다. 왜? 중국에게 열어줘서 그렇다. 중국에 문을 열어준 거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정부만이 성공했는 것도 논란이지만 성공했어 하더라도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근데 성공했다는 논란은 더 있어요. 애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교. 하는 사람마다 경북을 봉쇄하느니 경북에 있는 시장과 무슨 뭐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는 일을 안 하고 있느니 부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오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옮았다느니 그 말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도 선방했는지도 논란이지만 설령 선방했다 하더라도 정은경 같은 사람이 고생한 거, 그런 분들이 있는 거지. 그분이 무슨 식약처장이지, 무슨 정부의 무슨 강요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네요. 네, 신독재체도 문재인 탈핵. 의사는 70%가 코로나 잘못했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의사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희생 속에서 우리가 온 국민이 같이 했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난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보울이. 그런 이런 실패.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지킵니다로 했고, 여기는 못 살겠다. 못 사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최저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전부 잘했다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이 보수 세력들은 생각하는데 이건 못 살겠으니까 갈아보자 하니까 이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내놓은 슬로건이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국민을 지킵시다 낫다. 제한적이고 성적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그거는.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서 이 중도층 공략 방안을 구체적으로 더 내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보수 세력 얘기했으면 중도층 전체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탄핵을 하겠자 하면서 아주 열성적인 보수 세력 시청자도 계시지만은 아닌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 여기서 차단점이 있어요. 민주당은 중도는 없다고 하면서 갈라치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유권자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도층은 있다고 봅니다. 몇 프로냐가 문제지.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40%가 있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도 보수 세력이지만 중도층이 함락되면 광장의회가 들어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중도층을 공략한 더 세련된, 더 예리한, 이런 또 포괄적인 이런 구책을 내놔야 돼. 이런 걸 내놓는 것이 결국은 약자까지를 포함하는 경제정당으로 가는 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인 위원장 앞에 놓여진 통합당의 진단서는 다 우수하냐? 아닙니다. 이 점도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코로나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를 정부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통합당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렇게 의사가 어떻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통합당은 정말로 그렇게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자, 얼마 전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으면 사람이 쓰러지기를 하겠습니까? 에? 아니 30며칠 동안을 대구시장실에서 야전 침대자고 했는데 나는 근데 통합당 이분을 위해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팔짱 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팔짱 끼고 이렇게 하니까 여당은 코로나를 갖고 과대 포장을 하고 통합당은 그저 방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거죠. 실제로 방관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안철수 저 대표도 대구까지 가서 그러는데 통합당은 쓰러진 이분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 통합당 소속이에요. 권영진 시장이. 그러면 뭔 조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보수 세력 또는 특히 중도 세력이 볼 때에는 중도층이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불통하는 사람들 같다. 성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보수 세력도 이런 걸 안타깝게 생각. 아마 대구에 사시는 시민들 중에서 보수 유권자가 많을 텐데 아니 그래 이렇게 쓰러졌는데 중앙당 통합당에서는 뭐야 이거 뭐하는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까? 대구시장 권영진 미래통합당 친중 좌파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도 대구시장은 대구시장 아닙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습니까? 제 얘기는 그 쓰러진 권영진 시장을 좀 직접 했으니까 하지 않았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김도현님 감사합니다. 3만원 쏘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대구에서 출마한 12명이요. 20조 TK 뉴딜 공약을 발표했어요. 20조를 투입해서 대구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제 귀에는 통합당 후 출마자들끼리 모여서 나 이거 했다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1억 지구로 하면은 민주당이 코로나를 갖고 잘한 것이 있나 없나도 모를 지경인데 다 잘한 걸로다가 독식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선거에는 큰 도움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민주당이, 그 다음에 살펴보면 민주당이 이번에 140조를 투입을 한답니다. 코로나로 이 어려워진 경제. 통합당이 240조, 100조를 더 쓰겠다고 했습니다. 요 대목은 아주 통합당으로서는 중대한 자세 변화입니다. 종전의 형식으로 보면요. 민주당이 140조 투입한다면 교과서적인 그 대응법으로 이건 포퓰리즘이다, 안 된다는 수준에서 머물렀던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아는 통합당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240조를 투입한다고 일종의 포퓰리즘적 역공을 취했다고나 할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액수만이 문제고 포퓰리즘적 역공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민주당은 이 일회용으로 살포하는 거예요. 통합당은 이게 240조를 구조적으로 시스템 이 무슨 패키지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때 그 전에 그 교과서 암기형 정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포퓰리즘이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 자세의 중대 변화는 아주 저로서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자세 변화가 결국은 통합당에게 많은 재기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통합당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선거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240조 편성은 아주 잘한 겁니다. 저도 이것이 포퓰리즘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저나 여러분들 주변에요.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포퓰리즘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거 주도권 문제. 주도권이라는 것은 항상 야당이 전유물이었습니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거기에 방어를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것이 저희들이 익숙해온 한국형 정치의 모델입니다. 공방 여야의 존재 모델.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여당을 이렇게 견제도 하고.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황교안 대표는 이거를 구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아까 그 여당이 그렇게 무슨 뭐 구닥다리니 몇 별 소리를 다 할 만큼 이 경제라든가 약자 이야기라든가 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240조를 풀자라고 하는 이것 연장선상에서 주도권을 되찾아야 된다. 주도권을. 경제 이해의 부분에서. 그럼 어디서 되찾을 것인가? 지금 호재는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당이 통합당이 그동안 쫓아가는데도 허덕였던 거예요. 주워 담는데도. 이슈의 조직화, 지지 세력의 이렇게 조직화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온 건 많이 들어왔는데 노를 젓지를 않았어요. 노를 젓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최저임금제 같은 것도 있고 탈원전도 있지 않습니까? 탈원전. 아니 이런 걸 가지고 국회에서도 뭐라고 이번에도 또 총선 끝나고 나면 무슨 청문회를 해서 무슨 국정조사를 하겠다든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이거를 주도권을 줘야 되는데 어째 한기현 대표께서는 이 점이 오히려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주도권을 갖고 공격한 듯한 인상이 있어요. 네. 김종인 씨가 프레임 주도권을 적시에 쟁취했습니다. 이제 좀 더 두고 봐야지만 하여튼 그 전에 통합당하고는 다른 측면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통합당은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손석희 사건은 정치 문제와 관련 있는 사건인데 영남 손석희가 아니라 손석희요. 손석희. 네. 자, 또 하나 이제 통합당이 생각할 거는 보수 중진들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지도부가 안고 있는 겁니까? 안 안고 있는 겁니까? 못 안고 있는 겁니까? 유승민 씨 어디 집 나간 것처럼 보이던 유승민 의원은 돌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분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미래를 생각해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 말고 다른 중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다른 중진들은 출마하는 분들 말고도 이거 우선 유승민 의원 얘기합시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비판 나는 나쁘게 본다. 어떤 사람은 또 그게 뭔 잘못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 얘기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수가 부활되려면 이 유 의원을 비판만 하는 것이 옳은 거냐라는 건 좀 이 시점에서 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유승민 도움 같은 거 하나 필요 없을 만큼 통합당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건 뭘 하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가지 않고 있으니 이분의 행동도 일단 총선 정국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나중에 또 싸우더라도 나중에 싸울 수 있지 않나.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안 보이는 중진들. 이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요. 이분 불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총괄 선대본부장도 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의 과거의 경험, 아담한테 책임 구원을 안 주더라도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걸 과거를 다 묻고 총력 동원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총력 동원 체제를. 약자 포용 정당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약자 밖으로는 그러면서 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 어떤 사람 지금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을 다 끌어안고서 이렇게 단일 대우로 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30명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에서 도움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고 또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나 제 얘기는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선 총선을 치르고 보자 이런 뜻입니다. 네. 아이고 전도연님 이게 너무 기쁘게 해준다. 아이고, 네. 김무성은 안 됩니다. 나라에 이렇게 제 말도 김무성 의원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표 한 표가 아니라 표 반 표도 모자란 거야. 참 아쉬운 거 아니냐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좀 물 좀 먹겠습니다. 오늘 되게 목이 좀 자꾸 쉬네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분도 있을 테니까 그냥 제 의견만 이렇게 말씀드렸지 뭐 제 의견에 찬성해달라 아니라고도 하니까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 부분은 일단 넘겨서 중진들 다 끌어안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찬반 의견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무님은 우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건 무소속 출마자들이에요. 이분을 이제 복당 불허하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하겠다고 황교안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참 우선 이 무소속 출마자들을 보면은요
프랑스의 근대 철학의 아버지였다는 데카르트 같은 분이 생각이 나요. 한 1600년대에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은 원체 머리가 좋았는지 수학자, 뭐 철학자, 물리학자, 뭐 대단했다고 봅니다. 이분이 자기 철학의 제1장, 제1조가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란 말이에요. 그것이 담긴 오묘한 뜻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보통 그 말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응용을 해서 씁니다. 데카르트한테는 죄송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 말을 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출마한다. 고로 보수 분열 정치인이다. 나는 무소속 출마자를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아니 지금 보수가 지금 부활을 해야 되는 건곤일척의 순간인데 공천에 불만이 있다 뭐해서 뭐 고향에서 옆 동네에서 대구로 가고 내가 대권을 잡게 되면은 통합당 후보는 나가고 같이 있으면 되는지 뭔 얘기를 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불만이 있더라도 아쉬운 게 있더라도 좀 참고 이제는 보수 친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보수 부활의 기회를 삼아야 됐다는 그 대의 앞에서 역사적인 대의가 있다면 그럼 불만을 참아야죠. 그래서 저는 나는 출마한다. 고로 나는 보수 분열 정리이다. 이것이 야당 쪽에서 나가서 무소속 출마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당 불허를 당원 당규로 한다는 거 이건 많은 논란이 있어요. 많은 논란이. 이게 되게 그래서 선거 때 유권자들 보고 유권자들 무소속은 안 받을 테니 우리 당 후보 찍으세요라고 하는 말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당원 당규로 하는 건 또 굉장한 논란거리가 있는데 그거는 통합당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양론이지 이렇다 저렇다가 없어요. 다만 무소속 출마들이 참 안타깝다.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복당 불허를 하려고 한다면 해당 행위를 하고서 나가서 출마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만 적용하지 다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차제 얘기 500명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다시 본 멋있는 정치. 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로 출발해서 정치를 오래 했고 개혁파로 분류됐던 분이죠. 이번에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나 안 나가잖아요. 옆으로 서울에서 출마하려니까 안 할 것도 안 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일부가 이렇게 이탈해서 불출마하는 것이 공천에서 탈락됐다고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화도 나고 고민도 있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잖아요. 내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만 나 이 공천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 그러나 대의 때문에 참는다. 그 김영호 공천위원장도 네가 공천 바꾸는 거 난 찬성 못한다. 그러나 보수의 부활이 더 급하기 때문에 난 아무 소리 안 하고 모든 잘못은 나에게 물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이제 다시 돌아가서 황교안 대표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황 대표는 지금 염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민경욱 의원 이 공천 문제를 보면 이분은 2번 죽고 3번째 살아났어요. 나는 그 민현주 의원도 잘 모르고 민경욱 의원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국민들은 민경욱 후보가 민현주 후보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사실은 누가 더 나은지도 얼마나 무지무지한 약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2번이나 죽으면 3번 살린다. 이러면 국민들은 저분은 총선에서 이기는 데 관심이 있나? 제밥, 즉 당권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좀 곤란하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안 그러면 그 모시고 있는 보좌진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맞든 틀리든 김세연 공천위원회로 있던 분, 불출마했던 분이죠. 아버지도 국회의원 하셨던 분이죠. 보수를 참칭한다. 황교안 대표가 우파 전체주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뽑은 공천위원이었어요. 이런 비판이 옳든 그래도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있다는 것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이 욕은 하지 마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공천 얘기는 그만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제의 황교안 대표께 더 좀 멋있는 정치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제 견해 찬성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뭐 흘려듣거나 그냥 저를 비판해서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꼭 뭐 동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자 이제 요 얘기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네. 물 좀 한 잔 먹고서 이제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온건 보수 입장에서는 한국당이 다 잘 돼서 부활의 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기회를 이번에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문재인 정권을 아주 강력한 견제 세력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견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